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승객들이 공항 수화물 보관소에 나타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 처남바브은 2딸 데니커 9와 루이즈 7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 데비드 12와 내 딸 실러 9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머리 위에 엄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큰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내 아내 맨디와 그녀의 여동생 헬런이 비의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탈출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미네소타의 추운 겨울, 특히 1월에 마침내 비행기의 승객들이 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아름다운 태닝과 아름다운 미소로 아름다웠습니다. 맨디는 데이비드와 슐라에게 키스하고 꼭 껴안고 돌아섰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난 뜨거운 키스로 보상받았어. 그녀를 안고 거의 놓지 않았어. 정말 보고 싶었어. 자기야 저녁까지 기다려. 자기야 내 귀에 속삭였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확실히 그것을 증명했어. 결혼한 지 15년이 된 그녀는 나에 대해 한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탄젠트 라인즈가 얼마나 흥분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침실로 갔습니다. 자기야 잠자리에 들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순간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몇 분 후에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맨디는 끈 팬티를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맨디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항상 그녀의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스마일을 위한 얼굴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그녀 자신은 자신의 몸을 가장 나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짧고 너무 얇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충분히 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두 임신의 부작용은 내 가슴이 더 커지고 더 꽉 차고 끈 팬티 비키니는 확실히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과시했지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맨디는 침대 밑에 서서 해변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색 황갈색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끈 팬티를 천천히 내려 앞쪽의 하얀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끈끈한 부분에는 희미한 황갈색 선이 있었지만 그녀의 사적인 공간은 내 자리를 떠났을 때와 똑같은 우윳빛이었습니다. 이 비전에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비키니 상의 단추를 풀고 그 소재가 가슴 위로 늘어지게 하여 마침내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가슴에 하얀 구체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즉시 침대 밑으로 기어가서 그녀의 허리를 잡고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몸을 애무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애무에 흥분했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녀를 첫 번째 피크로 데려가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나는 단순히 그녀 몸의 사향 냄새를 흡입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엉엉. 내가 바지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이미 침대에 누워있다면 솔직하게 대답했다. 변태. 그녀는 놀리는 거라 낄낄댔다. 그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비닐장갑을 벗고 그녀의 어깨 위로 던졌다. 싱크대에 바로 들어가서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돌리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온몸을 나에게 밀었다. 배로 흥분을 느끼며 그렇게 놀릴 수 있다고 그녀는 평소라면 접촉을 늘리기 위해 엉덩이를 아래로 눌렀을 텐데 몇 번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몇 초 전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는 사진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평생 동안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맨디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에 지쳤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나를 놀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밀고 돌아서 장갑을 움켜쥐었다. 나는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작은 세부사항이 내 무의식을 강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창백해졌다. 그리고 떠나서 차고로 갈 거야. 맨디가 차고에서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않고 중얼거렸어. 나는 작업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어. 맨디가 그녀가 나를 속이는 동안 나를 속였는지 맨디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녀와 함께 자고 싶은 남자를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맨디가 여동생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동안 시도한 것이어야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피운 걸 알게 되면 내가 할래?
대답은 뻔했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떠날 거야. 이미 아팠을 텐데. 아프겠지만 우리 두 아이 때문에 더 나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는 정말 나쁜 남편입니다. 그녀가 나를 속였다는 매우 강한 느낌이 있었지만 남은 저녁 동안 이러한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 속임수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3,0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와 맞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았지만 두 자매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 평생 똑같이 완고한 자매를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속이면 다른 사람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내 의심에 대해 바브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맨디가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차고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맨디가 2시간 넘게 물었습니다. 너 감기 걸리잖아. 그냥 정리만 좀 하고 간단히 말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어. 어쨌든 그 사람이랑 자고 싶지 않아. 오늘 아침에 이미 감기에 걸렸어. 밤에 자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소파에 앉아보니 맨디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 알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브티 좀 만들어 줄게. 맨디가 잠자리에 든 후 카모마일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혼자 내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남겨졌어.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무작위로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시점에서 헬런이 바람을 피웠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맨디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맨디는 모든 친구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맨디는 페이스북에 최소 600에서 70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비즈의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야후 주소록에 훨씬 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지금의 메일을 쓸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계획이 잡혀서 겨우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날 금요일에 나는 바브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식사에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발견에 대해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곧 그가 헬렌이 바람을 피웠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심각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하자 나는 일찍 사무실을 떠나 오후 300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는 즉시 우리 집 컴퓨터에 키보드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일주일이 지나서 맨디는 사용자 이름 비드림즈 1975를 사용하여 다른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녀의 비밀번호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셰브 92 비즈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그녀는 브래드와 매일 연락했습니다. 이메일은 맨디와 헬런 모두에게 최고였습니다. 헬런도 스티브라는 남자와 잤습니다. 나는 맨디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을 나에게 전달한 다음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내 감시 내 이메일 계정에서 바브에게 여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바이스에서 첫날부터 거의 섹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트너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다음 달 시카고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가는 척 할 것입니다. 쇼핑하고 두 바보 오랜 친구는 셔하고 블랙혹스를 보는 척 할 것입니다. 맨디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헬런의 페이지를 빠르게 검색하면 두 명의 최근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출신의 브래드 시먼즈와 스티브 라이너는 둘 다 결혼했습니다. 당신은 제 손에 있습니다. 바보들아 난 완료하기 어려운 일을 했어. 밥은 헬렌과 맨디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내 의심을 비밀로 유지했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아이들에 대한 맨디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끝낼 거라고는 믿기 어려워 보였고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배려하는 것 같아서 가끔 내 자신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정기적인 성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바브에게 전화했습니다.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직장에서 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확실히 나한테 뭔가 보냈지? 내 편지 다 읽고 다시 전화해. 그 사람 전화를 30분 동안 기다렸어. 젠장 바비 전화로 소리쳤어. 오늘 밤에 그녀를 연석으로 쫓아낼 거야.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뭐든지 할 거예요. 밤난 그에게 물었어요. 계획이 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난 단지 할 수
없어요. 그녀를 많이 다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바브웩 도이트 바브위 도이트 약속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집에 전화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메시지를 남겨두세요. 구시가지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 계획에 대해 밥과 나는 첫 번째 전쟁평의회를 열었습니다. 밥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제외하고 엉덩이를 차는 것 외에 우리 아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밥이 내 질문에 부끄럽게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탐이 그의 두 딸에게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바브에게 이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동의했지만 그가 인생에서 IRS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의 얼굴을 속이는 아내들은 맨디와 헬렌의 전처이자 어머니인 밥 톰이 결혼 기간 내내 그를 속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혼 후 그녀가 두 소녀의 양육권과 집에서 넉넉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그리고 남편의 대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그는 그녀의 사업 지분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의 회사를 다시 건전한 재정적 기반으로 되돌리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는 사업을 팔고 잘 살았지만 혼자 딸과 손자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나처럼 사랑하는 남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브저는 감기에 몇 번 걸리고 밤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면 너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밀감을 유지하십시오. 슈를 열면 곧 우리는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날 저녁 매우 늦게 돌아왔습니다. 맨디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끔찍한 두통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리벤지 계획에 대해 생각했지만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임박한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맨디가 그녀와 H가 시카고로 쇼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배신. 나는 그녀가 내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심에 있는 호텔에 머물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우리 공동주택을 사용하여 직접 방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그 방은 에마어와 에마어 잔스턴 2인용으로 예약되어 있었고 헬런과 맨디는 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소녀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바브도 그 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은 에마어와 에마어 RIT를 위해 예약되었으며 헬런과 맨디는 2인용이었습니다. 이 방을 공유하기 위해 바브가 나는 소녀들이 방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각자가 우리가 한 방을 임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시카고로 날아가서 다음 주 일요일에 시카고에서 늦은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탐 레인즈 맨디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족 모임을 위해 아이들과 자신을 시카고로 데려와서 두 소녀를 놀라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15번째 결혼식 2주 후였기 때문에 NAR 탐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탐에게 방 3개를 예약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것이 큰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브가 나는 아내들에게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날 아침에 행동공항에서 그들은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 두 명의 여학생처럼 아무것도 웃지 않고 웃으며 모든 것이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차보한 게이트에서 우리가 그들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밥이나 나 모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밥이 우리를 다시 마을로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급히 안녕하세요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존스턴입니다. 제가 고용한 사립탐정에게 그들이 곧 시카고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예, 앨런 화이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11년과 203호 객실에 계시고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 중에 공항에서 모두 만났습니다. 탐은 제 아들 데비드와 자리를 바꾸고 옆에 앉았습니다. 들어봐, 내가 그냥 멍청한 늙은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와 밥이 장례식에 가는 것 같다고 했어. 너희 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널 가두어서 정말 미안해. 어둠의 톰. 내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의 딸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포인트 블랭크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 잤다고 대답했어요. 사립탐정이 이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그들이 애인과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잡히는 즉시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내 어깨에 손을 얹어 미안해요 아들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았던 몇 년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큼 충분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밑에서 키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청소년기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신을 차린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다. 앨런 화이트는 시카고 공항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바브용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한 2개의 봉투를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다. 그 안에는 유죄가 입증된 사진 세트와 전날 밤의 사건을 녹화한 DVD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세스 서버가 곧 우리에게 연락할 것이며 그의 요원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개의 침실에서 그의 조수가 연인과 관계를 맺기 가장 타협적이고 어색한 순간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시먼즈와 라이너의 아내는 정오까지 비슷한 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바브가 나는 탐과 앨런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맨디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명의 바보가 찍은 이중 성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방비로 섹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브가 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앨런 와이는 그 후 그의 조수에게 전화하여 호텔이 우리에게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연인들은 점심 먹으러 나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탐은 바브에게 3개의 번호를 주문했고 저는 2방 모두 우리 이름으로 등록된 2011호실과 203호실에 대한 추가 키카드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키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접수원에게 우리 아이들이 아내에게 알리지 않도록 깜짝 선물을 계획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1시간 동안 기다린 후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앨런 화이트가 전화해서 점심 먹고 지금 방으로 바꿨어요. 파트너 맨디는 지금 라이너에 있고 헬런은 시먼즈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로비에 있는데 프로세스 서버가 방금 나타났어요. 방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얘들아 이제 갈 시간이라고 유쾌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내가 말한 것을 잊지 말라고 쉴러와 너도 데이빗 할아버지와 내가 먼저 방에 들어갈 테니 내가 줄 때 엄마는 문제 없다고 소리칠 거라는 신호를 엄마는 이해했어요. 아빠가 데이비드가 덧붙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빠 가세요. 나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서 방 앞에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2011 열쇠를 꽂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톰과 나는 우리 뒤에 있는 2 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맨디가 당신과 섹스를 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 드문 돌진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바지를 재빨리 입으며 남은 옷을 짚고 방에서 잘 뛰쳐나갔다. 최소한 반응은 빨랐다. 맨디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옷을 모으려 애썼다. 아니 이게 불가능하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외쳤다. 엄마 벌거벗고 삐걱거렸다. 슈라가 톰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다. 내가 손가락을 튕겼다. 프로세스 서버가 방에 들어갔다. 맨디 존스턴이 물었다. 유일한 벌거벗은 여자에게 이 사람이 내 엄마냐고 슈라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처리 서버가 그녀에게 당신이 받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맨디가 가슴을 숨기려고 봉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남겨둔 어서 아이들을 떠나자 엄마가 옷을 입는 동안 우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맨디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브과 그의 아이들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바브저는 이것이 당신의 쇼라고 말했습니다. 헬런 시먼즈와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섹스에서 멀어졌을 때 공격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변했습니다. 더 인트루더즈에 화를 내며 그는 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브는 실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더 이상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먼즈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바브의 그를 때리고 헬런이 아버지를 방어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긁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녀의 괜찮은 몸짓이었습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시몬스를 붙잡고 아이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던졌다. 옷을 입힌 후 옷을 던지고 여기서 나가자 톰밥과 아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방을 나갔다고 헬렌은 덮은 채 뒤따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담요를 들고 엄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방으로 돌아가서 어린 소녀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서버 프로세스는 말다툼 중에 도망갔지만 지금은 출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헬렌 로우는 말하고 그녀에게 받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층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거기서 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와 같은 방에 있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맨디 나는 짐을 챙기고 아이들에게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은 맨디가 용서를 구하는 수많은 간청에도 불구하고 4개월 후 바브가 그의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애들을 검토했습니다. 맨디를 만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맨디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탐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한 1차 양육권을 받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맨디로부터 받은 모든 돈에 대해 탐은 우리의 다른 자산이 균등하게 나누어 잘 관리되었는지 확인했고 나는 다음 크리스마스에 탐으로부터 넉넉한 선물을 받아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디의 미래 상속 자금 바브의 이혼은 집이 공유 재산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 바브와 헬런은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다시 합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맨디와 나는 지옥에서 그녀를 다시 데려갈 방법이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를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내 문제는 그녀의 배신이 나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먼지 속에 모든 사랑을 남겼습니다. 비스 해변에서의 배신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녀가 아이들이 함께 갈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해요, 잭. 내가 바이스에서 한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건 탄젠트 라인즈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맨디는 항상 누드 해변이나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디는 필요한 모든 화학 물질로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무엇을 했나요?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 비닐 장갑을 끼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반지를 빼셨다고 했는데요.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 손가락에 황갈색 선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떠날 때 읽어볼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던 병원은 안개 속에 있었고 넘어지면서 내 인생은 뒤바뀌거나 뒤바뀌었다. 이제 간단한 DNA 검사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수도 없어서 근처 술집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큰 블러디 메리를 한 번 이상 주문했는데 이 음료가 정말 필요했는데 바가 비어 있어서 별도의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입니다. 저는 42세입니다. 낸시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낸시는 나보다 1살 어리고 아름다운 2딸이 있습니다. 11세 안드레아와 8세 킴벌리.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우리 삶은 단순했습니다. 조금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멋진 순간으로 가득 차서 이것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나는 소녀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내 계획이 결실을 맺었을 때 그렇게 잘 되었다면 지저분한 것보다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결혼 그냥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뉴욕의 렉서스가 이미 진입로에 있었고 아이들은 집에 없었고 즉시 아내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난 간신히 내 진심을 숨기고 퇴근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낸시는 내가 학교 교장 시절부터 주방에 있었고 회계사로 일했다. 우리 둘 다 규칙적인 일정을 갖고 항상 하루를 공유했다. 가족의 일과가 그녀가 저녁을 요리하는 날이었고 내가 그녀의 뺨에 키스할 때 그녀는 거의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잘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조금 더 꽉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몇 분 동안 바빴던 몇 년 동안 그녀는 마침내 그녀를 오븐에 넣고 항상 그녀의 녹색 눈과 금발머리가 내 숨을 먹게 하는 것처럼 식탁에 앉아있는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나를 그녀의 삶에 허락한 이윤의 포옹은 부드러운 탐색 키스로 추진력을 얻어 배고픈 프렌치 키스로 변했다. 잠시 멈췄다. 너무 사랑해서 아프다. 알았어. 이제 진실의 순간이 잘 왔다. 난 정말 좋은 소식이야. 내가 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지만 난 항상 남자를 원했어. 그래.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대답했어. 곧 나는 남자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낸시가 놀랐다고 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너 임신한 건? 아니지만 아무 일 없으면 5개월 뒤에 남자아이 아빠 될 거야. 맙소사 억지로 잘 웃으라고 했는데 강력한 뺨의 힘이 예상했던 미소를 지워버렸지만 그래도 아프다. 많이 하지만 여보 사랑해. 그건 단지 사고였을 뿐이고 섹스일 뿐이야. 그녀와 말다툼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낸시는 배신의 황폐화부터 소녀들이 곧바로 보내진 분노와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낸시가 좌절감과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그들의 침실은 곧 여행 가방을 싸고 다음 주에 돌아오지 않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이유는 불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몇 번만 주어졌습니다. 매주 몇 시간씩 소녀들을 방문했습니다. 낸시로부터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복적인 질문에 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라는 나의 모든 요청에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이 뒤에 전처럼 계속하다 분노의 벽에 부딪히고 나를 몇 달 동안 청소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법정에 갔습니다. 내 변호사는 그녀의 자산 불평등 분배 제안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자녀 양육권을 제한하자 판사는 동기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불륜 동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말했을 때 제 변호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변호사와 판사 모두 놀랐습니다. 귀하의 불륜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가 불륜의 증거로 이 이혼을 판결한다면 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0귀하가 요청한 자산 분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판사에게 접근했습니다. 변호사 낸시는 사건의 전개에 매우 만족했지만 저는 그의 미소가 제 얼굴에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모의 장기간 불륜에 대한 의학적 DNA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가 얼마 후 두 변호사를 모두 제거한 후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지만 낸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사는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가 흘렀는지 창백해졌다. 그녀는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라고 말했고 나는 이 법원이 이용당했다는 전체적인 인상에 정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나 나는 이혼 절차가 항상 상대방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판사는 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위증이라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후속 자백이 없었다면 당신에게 큰 비용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DNA 검사 결과 내 두 자녀 중 어느 누구도 내 자녀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재판장님, 이는 제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내도 모든 고통을 겪기를 바랐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나에게 야기한 슬픔.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느낀 모든 감정이 나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녀가 이제 위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또한 내 고백을 남겨달라는 나의 모든 요청이 그녀에 의해 명백히 거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녀가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누락으로 인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녀가 내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4개월 이내에 아이들을 위해 그녀를 기꺼이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 혼란을 피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산이 둘로 분할되지 않았으며 판사도 공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낸 후 우리 두 천사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뉴욕 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욕 상사는 과거 자녀 양육비와 기타 비용으로 $20만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DNA를 통해 그가 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뵙겠습니다.